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근데 하늘에 있는 별은 아니지만 꽤나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사실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첫 번째로 결혼했던 사람은 그 유명한 로마의 삼두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시저, 제1 권력자였죠. 그리고 그의 후계자는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시저의 유언장에는 안토니우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어쨌든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상관이었던 시저의 뒤를 이어서 시저의 부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또 결혼을 하죠. 네, 근데 바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에 이제 다 로마 땅이었고, 특히 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안토니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터키 곳곳을 여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이제 관광지로 바로 터키의 남쪽 지중해 해안 지역, 그리고 에게해 지역, 그러니까 터키 서쪽이죠. 이제 지중해 일부인 에게해 지역, 대표적으로 파무칼레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목욕을 했던 것으로, 온천 지역이니까요, 목욕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터키 남쪽 지중해 지역에 시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가 있는데요. 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커피라는 소설 다 읽어드리고 나면 제가 첫 번째로 썼던 소설 트로이의 목마른 사랑이라는 것도 읽어드릴까 지금 계획 중인데, 그 트로이의 목마른 사랑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시대가 나옵니다. 시대는 터키 남쪽 지중해가에 있는 아주 작은 시인데, 그곳에 그리스 문명 시대의 그런 어떤 신전들도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시대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갔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물론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좀 투정을 했나 봐요. 여기 해변에 모래가 좀 빈약한 것 같아 라고 말한 거죠.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늘의 별까지 따올 수는 없지만 그곳의 해변에 백사장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부하들을 시켜서 아프리카 북쪽에 사하라 사막 있죠. 이 터키에서 사하라 사막은 굉장히 멀어요. 터키가 대충 여기 있다 가정하면 이쪽으로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프리카가 있단 말이죠. 이 아프리카 북쪽에서 조금 아래 여기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물론 같은 지중해 지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프리카에 들어서서도 사하라 사막까지는 남쪽으로 제법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먼 곳에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배로 날라서 터키 남쪽 지중해 해안 지역 시데라는 곳의 해변에 그 사하라 사막의 모래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지극정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랑인가요? 멋있는 사랑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사랑, 또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안토니우스는 이제 그 악티움 해전이라고 옥타비아누스를 상대로 벌인 그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자살을 기도하죠. 근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독사를 이용해서 독사가 자신을 물게 해서 이제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슬픈가요?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위대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오늘날 보면은 졸부도 있고, 또 정치가들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일할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뭐 그냥 멋진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제법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랑이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에 맞게 많은 사람들을 위했던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하라 사막에 모래를 퍼다가 터키 땅까지 실어 날랐으니 밑에 군인들만 죽어라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드릴 내용 중에는 이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바로 전에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두 사람의 남성을 뭐 동시에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사랑했던 것이죠. 이 시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세 개가 있잖아요. 뭐 굳이 제가 한번 잘난 체 하느라고 스페인어로 하면 비네 비 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네, 오늘 책 중에 내용이 나오니까 뭐 긴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엘다도 야시다 란사도, 뭐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이야기도 오늘 책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긴 유명한 말은 브루투스 너마저 하고 죽었죠. 네. 근데 죽으면서도 참 뭐 대단한 인물인 것 같긴 해요. 그 사람이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한테 칼을 맞고 죽는 거거든요. 브루투스가 자신의 그 양자인데,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숨을 거두는데, 그때 그것을 당시 이제 뭐 라틴어라고 할까요? 이탈리아어라고 할까요? 그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저는 왕입니까? 황제입니까? 뭐죠? 네. 시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황제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황제는 아닙니다. 삼두 정치, 그러니까 세 명이 권력을 분산해서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로마는 어쨌든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뭐 오늘날 민주주의와 비교한다면 반쪽짜리 또는 4분의 1쪽짜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의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가 바로 그리스의 민주주의였고,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이어받았다? 계승한 게 로마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그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은 황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저가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책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154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사랑. 장렬하는 태양 아래 멋진 해안도로를 달려 아폴론 신전과 아테나 신전이 있는 시대를 지났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사랑 이야기를 하며 토로스 산맥에 들어섰다. 클레오파트라의 부탁으로 안토니우스는 여기 토로스 산맥에서 수천 그루의 백향목을 베어 이집트로 보냈고, 클레오파트라는 그 백향목으로 수백 척의 함선을 만들었대. 그리고 바로 그 함선들이 악티움 해전에 사용되었지.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 함대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고 말았어. 실제 전력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쪽이 우월했지만,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후퇴하는 바람에 전세가 기울었다는 의견도 있어. 만약 옥타비아누스 쪽이 패했다면 로마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역사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만약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와는 꽤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자, 하여튼 세기의 사랑을 했던 두 사람의 연합함대가 패했어. 자살을 시도한 상태에서 숨이 붙어있던 안토니우스는 결국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클레오파트라도 독사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두 사람이 파무칼레에서 목욕한 것까진 좋았는데 결국 비극으로 끝났네요.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역사적인 배경도 매우 복잡해.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시저의 부인이었고,
안토니우스는 시저 밑에서 성장한 장군이었어. 우리 여보가 터키에 있으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솔직히 난 역사엔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 뭐 공부까지는 아니고 이브라임이 역사를 전공했는데 스페인에서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터키 역사는 물론 스페인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아는 친구야. 나도 스페인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있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지. 물론 주로 이브라임이 나한테 많은 설명을 해주었어. 또 터키나 스페인 모두 로마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로마 역사에 대해서도 대화를 많이 했고, 난 가이드로 일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많이 곁들이는 편인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즐거워하니까 큰 보람을 느끼게 되네. 몰라, 난 그냥 여보가 많이 알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니까 좋아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원래 시저의 부인이었다면서 어떻게 안토니우스와 사랑하게 된 거죠? 가비, 네가 재미있다고 하니까 난 아주 신난다. 설명이 좀 긴데 괜찮아요. 난 그냥 여보가 해주는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아. 록셀라나도 슐레이만의 얘기 듣는 것을 좋아했겠지? 그럼 계속할게. 시저는 젊은 시절 오늘날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세금 징수 책임자로 근무했어. 세비야에는 엄청난 규모의 은광이 있었고 로마의 화폐인 은화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에 그 임무도 막중했을 거야. 추후 장군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문무를 두루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 터키의 북부 지방을 정복하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남겼고, 심지어 터키 중부에 있는 도시 카이세리는 시저의 터키어식 발음이기도 해. 당시엔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패했던 로마로 귀환할 때는 군대를 남겨두고 무장도 해제한 채 루비콘 강을 건너야 했대. 시저는 8년 동안 오늘날로 치면 독일 서부 벨기에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지방에서 승전을 거듭했고 모든 땅을 로마의 속주로 만들며 동시에 재산과 군대를 엄청나게 불렸는데, 로마에서는 이런 시저를 경계하게 됐고 시저를 암살할 계획도 꾸몄겠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안토니우스의 조언 덕분에 그냥 자신의 군대와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어. 이에 시저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끌던 폼페이우스는 겁을 집어먹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고 해. 이집트의 파라오는 로마의 시저가 두려운 나머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폼페이우스의 목을 베어버렸고, 시저가 이집트에 도착하자 폼페이우스의 목을 바친 거야. 하지만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처형해도 자신의 명령에 의해 처형해야 하는데 왜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집트 왕 따위가 감히 로마의 폼페이우스를 처형했냐고 추궁했어. 그리고 파라오를 처형했지. 바로 이 파라오의 누나가 당시 21살의 클레오파트라였어. 시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노예가 둘둘 말린 카펫 같은 것을 들고 와 클레오파트라가 보내는 선물이라며 시저 앞에 놓았대. 시저가 카펫을 펼쳐보니 그 안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스스로 선물이 되었던 것이지. 시저는 이집트를 안정시켰고 클레오파트라와 또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로마로 귀환했어. 당시 로마는 황제가 아닌 원로회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였는데 영웅의 출현을 고대했던 로마 시민들은 날이 갈수록 시저를 칭송했고, 원로회 내에서는 막강해진 시저가 독재를 할 것이라며 시저를 경계하는 반대 세력이 생겨났어. 어느 날 시저가 원로회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꿈자리가 사납다며 원로회에 가지 말라고 말했대. 하지만 시저는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원로회에 나갔고 결국 반대 세력이 휘두른 칼에 맞아 살해당했는데, 이 반대 세력 중에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도 있었던 거야. 칼을 휘두르는 브루투스를 본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모국어도 아닌 그리스어로 말하며 눈을 감았다지. 고통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외국어로 말할 수 있었을까? 하여튼 대단한 영웅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시저가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그 내용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에겐 기가 막혔던 거야. 시저는 부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나 그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또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도 마찬가지였어. 시저는 자신의 여동생의 외손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것을 계승하게 했어. 화가 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때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까지 데려다 줬다고 해.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마음이 통했을까? 안토니우스는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바로 이 땅에 머물렀었는데 클레오파트라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또 몇 차례 만나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부인이었던 옥타비아와 이혼하며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했어.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봐야겠지만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나라인 로마를 향해 칼을 빼든 것이고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가 보내준 백향목으로 수백 척의 함선을 만들어 보태며 이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나간 시대 해변에 백사장이 빈약하다고 클레오파트라가 말하자 안토니우스가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모래를 퍼날라와 시대 해변에 뿌렸다는데 주인공만 부각시키면 멋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일은 누가 다 했겠어? 그 밑에 군인들만 죽어라 고생한 거 아니겠어? 정말 그래요. 세상에 그 옛날에 가까운 거리도 아닌 사하라 사막의 모래를 터키까지 날라왔다니 상상이 안 가요. 군인들만 불쌍하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 하나 봐요. 결론적으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사랑이 아름답기만 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얽힌, 그러니까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딱 맞는 그런 사랑이었나 봐요. 와, 그런데 우리 정말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 토로스 산맥의 최고봉은 3,916m이고 도로는 해발 약 1,800m 지점을 지나는데 잠시 후 그것을 통과하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서 양의 가슴이란 뜻의 코냐 평야에 들어설 거야. 토로스 산맥 동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발원지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강이 터키 동부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두 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 중 가장 빠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지. 토로스 산맥을 넘어 코냐에 들어섰을 때 한덕기는 이브라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이브라임은 일 때문에 앙카라에 있다며 혹시 두 사람의 여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앙카라에서 이것저것 안내도 해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브라임, 솔직히 말하면 방해되는 건 맞아. 농담이야. 고마워. 당연히 네 말에 따라야지. 우린 500년 전부터 친구니까. 지금 막 코냐에 들어왔는데 바로 앙카라로 갈게. 3시간 정도 걸려 밤에 도착할 테니 내일 오전에 만나자.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혼합되었기에 외국인에게 친숙하면서 동시에 낯설기도 한 나라인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도착했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가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4세기 말에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두 아들이 서로마 동로마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서로마는 도대체 어떻게 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